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기업은 그야말로 시장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AI 인프라 전문 기업 네비우스 그룹인데요. NBIS.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무려 475%나 폭등하면서 정말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확 치솟으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거품 아닐까? 하는 거죠. 특히 네비우스의 현재 가치평가,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면요. 이런 의구심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지점이 현재 네비우스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입니다. 그 주가 매출 비율 PS 레이시오라는 지표가 있는데 현재 네비우스는 무려 114배 수준입니다. 114배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매출 1원당 시장이 114원의 가치를 매기고 있다는 의미인데 미국 기술 부문 평균이 한 9.5배 정도 되고요. 또 비슷한 AI 인프라 사업을 하는 경쟁사, 비상장사 코어비브라고 있는데 거기가 19배거든요. 이것들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죠. 114배라. 와, 확실히 평균적인 기준에서는 좀 많이 벗어난 숫자처럼 들리네요. 그래서 오늘 이 네비우스 주식의 현 상황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과연 이 높은 평가는 탄탄한 미래 성장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곧 터질지도 모르는 거품일까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먼저 왜 거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근거부터 좀 더 자세히 짚어보죠. 방금 말씀하신 주가 매출 비율 114배, 이게 가장 큰 이유겠죠? 그렇습니다. 물론 네비우스의 성장세 자체는 정말 놀랍습니다. 최근 2분기 매출만 봐도 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45%나 증가한 수치예요. 645%요? 네, 경쟁사인 코어비브가 같은 기간 매출이 3배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훨씬 가파른 성장세죠. 1년 만에 매출이 6배 이상 늘어났다는 거군요. 이야, 성장 속도만 보면 정말 입이 벌어질 정도인데요. 그럼 이 정도 성장세라면 그 높은 비율도 어느 정도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빠른 성장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장률이 아무리 높아도 PS 114배는 좀 이례적인 수준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여전히요.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향후 1년 동안 네비우스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이 한 25% 수준에 그칠 것이다. 좀 이런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네, 현재 가치에 이미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높다는 건 바꿔 말하면 시장의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겠네요. 만약에 혹시라도 성장세가 조금이라도 꺾이거나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위험 부담도 안고 있는 셈이고요. 이것이 바로 거품론의 핵심 논리라고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 위험이 큰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요. 네비우스의 사업 구조, 그리고 특히 최근에 확보한 엄청난 규모의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현재 높은 가격표를 미래에 정당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감이 여기서 나오죠. 네비우스의 사업 모델이 정확히 어떤 건지, 경쟁사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비우스는 기본적으로 AI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엔비디아, AMD, 인텔 같은 회사의 최첨단 칩을 사용해서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하드웨어 설비만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또 미세 조정하거나 개발된 AI 추론 애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실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고객 맞춤형 AI 애플리케이션 개발까지 지원하는 그런 관리형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도구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아, 그러니까 하드웨어 인프라 위에다가 AI 개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랑 관리 서비스까지 다 얹어서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런 거군요. 단순히 서버 시간만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이 AI를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까지 하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시간 단위로 인프라를 빌려주거나 AI 추론 실행량에 따라 토큰 형태로 과금하는 방식도 좀 유연해 보이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금 엄청납니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의 고성능 AI 컴퓨팅 자원은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풍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풍기 현상이요? 네, 심지어 클라우드 시장의 거인인 마이크로소프트조차 최근 실적 발표에서 그랬어요.
자사의 애저 AI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했을 정도입니다. 와, 계속 설비를 늘리고 있는데도 부족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도 자체적인 설비만으로는 AI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군요. 그래서 외부 파트너를 찾게 되는 거고요. 바로 그 지점이 네비우스에게는 결정적인 기회가 됐습니다. 몇 달 전에 네비우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무려 19억 달러, 19억이요? 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0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인데요. 이런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억 달러? 잠시만요. 그 규모가 와, 정말 상상 이상인데요. 이 계약이 네비우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 계약은요, 네비우스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향후 5년간 전용 GPU,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 기반의 AI 컴퓨팅 인프라 용량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계약 기간은 2031년까지 유효하고요. 네비우스는 당장 내년 2025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실제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이 계약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을 잡으시려면 이 계약 발표 전에 네비우스가 2025년 말까지 달성하겠다 이렇게 목표했던 연간 반복 매출, ARR이라고 하죠. 매년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 규모가 한 1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10억 달러요? 근데 계약이 19억 달러? 와, 기존의 연간 목표 매출의 거의 20배에 달하는 계약을 단번에 확보한 거네요. 그렇죠. 5년 계약이니까 단순 계산해도 연평균 거의 40억 달러 가까운 매출이 이 계약 하나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이야, 이건 정말 회사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계약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연 645%라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던 회사에다가 그야말로 강력한 성장 엔진을 추가로 장착한 셈이죠. 이 계약 소식 이후에 시장 분석가들의 네비우스 매출 전망치도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당연하겠네요. 네, 당연히 네비우스도 이런 폭발적인 수요 증가와 대규모 계약에 발맞춰서 데이터 센터 용량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용량 확장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나요?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네비우스가 운영하던 데이터 센터의 총 전력 용량이 220메가와트 MW였거든요. 그런데 2026년 말까지 계약된 용량을 포함해서 총 1기가와트 GW, 1기가와트요? 네, 즉 1000메가와트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1000메가와트. 이게 현재보다 4배 이상 용량을 늘리는 대규모 투자입니다. 4배 이상으로 용량을 늘린다. 야,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AI 컴퓨팅 파워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면 이렇게 늘어난 용량도 시장에서 금방 빠르게 소화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AI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고성능 컴퓨팅 자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를 한번 그려볼까요? 만약 네비우스가 시장의 예상대로 2027년에 약 44억 달러의 매출을 실제로 달성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그리고 그때 가서 네비우스의 가치가 현재 경쟁사인 코어웨이브 수준인 PES 19배로 평가받는다고 하면요. 네비우스의 시가총액은 약 84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840억 달러면 현재 시가총액 수준에서 대략 180%,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의미하는 거네요. 그렇죠. 와, 현재 PS 114배라는 수치는 분명 부담스럽긴 한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계약이랑 폭발적인 시장 성장을 고려하면 몇 년 후에는 현재 주가가 오히려 합리적인 수준이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현재 네비우스 주가를 둘러싼 낙관론의 핵심입니다. 현재의 높은 가격표는 미래의 엄청난 성장,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계약으로 확보된 확실한 매출 증가를 미리 반영하고 있다, 이런 거죠. 물론 여기에는 네비우스가 계획대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그 실행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대규모 인프라 구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맞아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또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단일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위험도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대규모 계약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매출 확보라는 장점 이면에는 특정 고객의 상황 변화에 따른 위험 부담 증가라는 단점도 존재하죠. 또한 AI 인프라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
엔비디아 같은 핵심 칩 공급사의 정책 변화 가능성, 이런 것들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 오늘 네비우스 그룹 주식에 대해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한편에서는 PS 114배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거품이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이나 혹시 모를 성장 둔화 시의 위험을 지적하는 목소리죠. 네. 다른 한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1904억 원짜리 초대형 계약이라는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 그리고 AI 인프라 시장 자체의 폭발적인 성장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현재의 높은 가치 평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낙관론이 맞서고 있는 거죠. 특히 이 막대한 수주 잔고가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결국 현재의 높은 가각표와 미래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지는 결국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겠지만 단순히 현재 지표만으로는 전체 그립을 보기가 어렵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비우스의 사례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현재 가치 평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잠재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계약이나 시장 상황 같은 요인들을 얼마나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 인프라 분야는 아시다시피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눈부시고 경쟁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본 성장 전망과 위험 요인들 외에 혹시 네비우스의 미래 경로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거나 현재의 예측을 뒤엎을 수 있는 아직 우리가 주목하지 못한 또 다른 변수나 기회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경쟁 기술의 등장은 아닐지, 혹은 예상치 못한 규제 환경의 변화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네비우스뿐만 아니라 격변하는 AI 산업 전체를 이해하는 데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